여러분, 대전 원도심 개발, 도심 융합 특구가 과연 우리 대전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그 도심 융합 특구에 관해서 여러 차례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낯설은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도시융합특구가 무엇이고, 그것이 진행되고 완성되면 우리 대전의 부동산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우리 그 융합특구 마지막 말미에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대전역 혁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주목해야 될 선화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삼성동, 그리고 원동, 인동 이 부근에 신축된 아파트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융합특구는 지난 2021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개념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생겨난 정책입니다. 지난 모든 정부에 걸쳐서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과 문화가 집중되는 것은 우리 경제나 문화에, 특히 인구 집중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구 분산을 유도했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세종시가 탄생되었던 것도 바로 지방균형 발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정책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던 것도 여러분께서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원래 국내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홍콩에서 시행한 아시아 최초의 IT 신도시 사이버폰트를 본땄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위주의 개발, 정중앙의 공터 등 많은 부분이 홍콩, 대만의 난강 소프트웨어 단지와도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이버포트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융합특구 사업의 전체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대전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나중에 울산까지 포함하여 진행되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우선 도심 어메니티 인프라와 연계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허브 역할을 수행했고, 도심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정보통신업, 보험업, 그리고 외곽 및 교외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간위계별 상위순환분포가 상이해서 광역도시 내 공간적이고 산업적 분업을 하고, 이 역할을 분담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전역과 선화동을 거점적으로 터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90년 초 돈산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된 지 오래됐고, 이후에 유성 일원과 도안 신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40여 년간 원도심의 쇠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심융합특구와 대전역 혁신도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124만 평방미터, 즉 37만 평 정도의 규모로 대전역에서 구 충남도청 사이인 은행동, 선화동 일원을 중심으로 창업공간, 신산업 육성 혁신 플랫폼,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혁신도시 구축으로 원도심을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고 바라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전역 역세권 개발과 대전 중구청, 그리고 구 충남도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은행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역 혁신도시, 대전역 혁신도시 공간을 살펴보면 소재동, 신안동, 그리고 삼성동이 역세권 개발. 2006년 대전 역세권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구, 삼성동, 소재동, 신안동이 DCT로 다시 부활한다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동구 삼성동과 소재동 신안동 일대에 도로와 공원동 기반시설을 설치해 도시의 기반을 갖췄고요. 복합 2구역 현재의 대전역 주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상업, 문화, 업무, 관광, 그리고 쇼핑과 주거 기능을 갖춘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재개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5천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은 대전역 1호내 최고 69층 공동주택 987세대와 숙박, 업무, 판매 등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1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11,2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업은 14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수단인 기차는 물론이고 버스, 도시철도, 개인용 이동수단 M이라고 그럽니다. 도심 항공교통,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도심 항공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전역은 동서균형 발전의 허브이자 기존 광역교통의 거점 기능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경관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대전의 정체성이 반영된 명품 건축물로 건설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인 UAM은 플라잉 택시라고 불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대전 환승복합센터에서 29년에는 연축 혁신도시와 진잠 나노산업단지를 노선으로 시범 운행하고, 향후 구체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기존의 교통수단 패러다임을 혁파하는 신기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화동 일원의 창업공간존과 중앙로 일원의 성장 엔진존으로 구성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전 역세권 개발인 대전역 혁신도시에 연계하여 완성되는 것이 바로 도시융합특구의 큰 그림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실시 계획이 나오면 조금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운영 실태로 우리 도시융합특구의 기대 효과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영 방식을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내 공공 건물은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 연구소와 국책 연구소가 입주하고 있는 글로벌 R&D 센터, 그리고 지원 기관들이 입주하고 있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가 있습니다. 각 건물 입주의 경우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이나 기관이 입주하여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에 입주 공고를 하고 있고요.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은 판교 1, 2 테크노밸리에 164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전체 종사 인구가 7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연간 12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이에 달하진 않겠지만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판교의 경우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의 원도심도 그렇게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 상황을 알아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 아파트 중에서 대표적인 아파트가 보틀 1단지 판교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분양 당시에 33평형인데요. 30평형대가 3억 후반대였습니다. 2015년 판교밸리 입주 당시 7억 초반대로 3억 이상 상승했었고, 22년 15억 후반으로 거래되었다가 금년 8월 현재 14억 중반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명확하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부동산 환경을 변화시키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놓고 있는 정책이
주거 정책입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대전시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5천여 세대와 대전역 혁신도시 고층빌딩에 900세대를 신축 공급하고 더불어 주변 재건축 사업으로 직주 근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심 융합특구와 대전 혁신도시가 조금씩 가시화될 경우 원도심 주변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규모와 질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선화동 1호의 재개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삼성동 및 원동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목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선화동 주변 아파트입니다. 신축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슈리움 아파트는 25년에 입주합니다. 해머로 센트럴 아파트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가그랑데 아파트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촌 사거리 부근 하늘채 스카이엔 한신 더휴 리저브 그리고 힐스테이트 소나타 YG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곳은 도룡동에 있는 스마트 시티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동의 이편한 센텀 비스타, 테라 수어섬 브릿지 아파트 주목해 보시고요. 인동에 현재 25년 입주를 목표로 건축하고 있는 스카이 자이런의 정도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찬스나 기회를 놓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